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고1 상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조금 난해하다는 부등식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단원에 아주 중요한 팩트가 정확히 네 가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려면, 그리고 학교 시험도 잘 보려면, 수학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중요한 팩트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주 보면서 느낌을 좋게 머릿속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첫 번째 부등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부등식의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 바로 뭐냐? 우리가 부등식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1차 부등식이죠. 그렇죠? 예, 중학생 때 해요. 2차 부등식. 그렇습니까? 그래서 2x-1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요. 1이 넘어오죠. 와, 2x는 1보다 크다. x 구하려면 2로 나눠야 되죠. 양수로 나누면은요, 부등방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1이 넘어가고요. 음수로 나누면 뭐가 바뀌죠, 여러분? 부등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보다 작다. 그런데 우리 코딩은요, 미정기수를 두는 거예요. ax-b가 0보다 크다 풀어라. 그러면 b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가 좀 나뉘죠. a가 양수면 a로 나눠도 부등방향이 안 바뀌니까 얘가 해가 되고요. a가 만약에 음수면 부등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해가 되고요. a가 만약에 0이면 중요해요. 1차든 2차든 아무 말이 없으면 반드시 a가 0이 있다 할 때 나눠야 돼요. 됐죠? 1차란 말이 있으면 a가 0 될 수 없잖아요. 2차란 말이 있으면 최고치의 개수가 0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부등식 그러면 반드시 요 앞에 최고치의 개수가 0일 때 아닐 때 나눠야 되는데요. 0일 때는 여기 하고 0이 아닐 때는 여기 했잖아요. 양일 때, 음일 때. 그죠? 이제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 곱하기 x가 b보다 크고요. 얘는 이미 x에다 뭘로도 0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0 곱하기 x니까. 따라서 이 b가 무슨 수이냐? 요 b가 0보다 크나 같으면은요. 0이 어떻게 0보다 큰 수보다 클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 그래야 돼요. 좋습니까? 만약에 b가 음수이고, 왼쪽은 이미 0이 돼 있는데, 이쪽이 음수래요. 그럼 x에다 뭘 넣어도 왼쪽, 오른쪽보다 크게 되잖아요. 따라서 답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안 돼요. 방정식은 무수히 많다. 실수, 허수를 다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거고요. 부등식은 항상 크고 작음을 따지는 거니까 실수범에서만 해요. 수직선, 실수범에서요. 따라서 모든 실수라고 해야지 그냥 무수히 많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절대값을 갖고 있는 건데요. 기억해 두세요. 어떤 놈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 어떤 놈은 1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어요. 됐죠? 예를 들면 어떤 놈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그 어떤 놈은 절대값 안에 있는 그 어떤 놈은 2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x 구하려면 a를 쫙 더해주면 똑같이 a를 더해도 부등방이 안 변하잖아요. 그쵸? 다시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볼까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x는 큰 것보다 크고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아야 돼요. 실제로 절대값 아닌 양일 때부터 나눠서 풀어보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매일 하려면 귀찮으니까 기억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의 절대값이 3보다 크면 그 어떤 놈은 3보다 크거나 그 어떤 놈은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다. 따라서 x는 5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하나 갖고 있는 거 중요해요. 만약에 절대값이 2개면 어떡하느냐? 선생님! 절대값이 2개면요. 그냥 나눠 풀어야 돼요. 절대값 안에 0일 때가 1하고 2죠. 그래서 1과 2를 기준으로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1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나 같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딱 나눠서 이 각각의 경우에 절대값 안이 양이면 그냥 나오고 음이면 마이너스부터 나오고 그래서 요 범위의 답을 다 찾은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합한 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절대값이 2개 있을 때는 또는 3개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절대값 안이 양인지 음인지 살펴야 돼요. 됐죠?
절대값은 매트릭 뭐니까 거리니까 절대값은 의미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음수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 붙어나와야 되고요. 절대값 안이 양수면 절대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냥 나와도 된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성립 이해하고요. 이 단어의 팩트는 뭐냐 그러면 2차 부등식이에요. 됐죠? 2차 부등식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되게 중요하죠. 2차 부등식 이 단어는 팩트니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2차 부등식은 반드시 이참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됐죠?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x-1, x-2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양 곱하기 음이거나 곱하기 양인데요. 이 양일 때 음일 때 음일 때 양일 때 다 계산해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x는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요. 만약에 인수분해해서 주둥이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x값은 1과 2 중에 큰 것보다는 뭐하고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다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무조건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어마 좋군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인수분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그만인데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 해놓고도 잘 답을 못 찾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요 항상 0보다 커요. 그런데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x는 뭘로도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단 0이 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답은요 1 하나밖에 없어요. 됐어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지만 x제곱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제곱이 0보다 큰데 생각해보세요.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x에다 뭘로도 항상 0보다 크잖아요. 됐죠?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다라고 답을 써야 돼요. 됐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완전 산수예요.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은 되게 적어요. 그림 그려줄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이 참수 그리면은요 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x로 끊는 점이 1과 2고요. 아래로 볼록하네요. 그죠? 0보다 작다 그 말은요. 그림의 x축 아랫부분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는 1과 2 사이에 있고요. 만약에 크다 그 말이 뭐예요? 크다 x축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림에 해당하는 x값은요 1보다 작거나 2보다 작다 크다 그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려볼게요. x제곱 2x 플러스 1은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부등식은 x축을 어디 있는지 x축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면 그래도 되고요. 그죠? 판별식에 넣어보면 뭐죠 여러분? 이놈의 제곱 마이너스 뭐 세상에 판별식 0 돼버리네요. 판별식 0이면 그림의 x축이 뭐 한 거예요? 이렇게요? 다 있는 거예요. 중근이니까 그죠? 우리 이참수 많이 배웠죠? 이참수가 x축과 다 있으면 무슨 근? 판별식 0 중근이다. 근이 하나밖에 없다.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됐죠? 그런데 그림 그려놓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0보다 크잖아요. 단 여기 딱 이 점에서는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바로 이게 뭐냐면 꼭지점.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뭐죠 여러분? 두 근의 합 2를 두근하는 1이에요. 그래서 1만 0이 되고요. 나머지는 음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1만 답이고요. 요 그림 생각해보세요. 0보다 크니? 다 0보다 크잖아요. 다 0보다 크잖아요. 그쵸? 이게 뭐죠? 조심했어요. 미안해요. 여기서 1이 되면 안 되네. 그죠? 1이 되면 0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리면 실수를 안 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연산적으로 실수했잖아요. 그죠? 1이 아닌 모든 실수거든요. 됐죠? 1이 되면 완전 0 돼버리니까 여기 그림 그려보니까 x축이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x축이 붙어있으면 0이거든요. 함수 값이요.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이 되면 안 돼요. 2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은 그림을 그리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자주 나오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둥이가 닫혀있다고 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1-x, x-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럴 때 1과 2 사이 있다 그러면 안 돼. 왜요? x제곱의 개수가 양일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자리 바꿔놓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바뀌어요? 부동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놈의 해는 2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서 이 문제와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2차의 개수가 반드시 양수일 때만 뭐 주둥이가 닫혀있고 열려있다에 논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고요. 이 참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참수가 중요한 이유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이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인 이차수가 이렇게 있어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이요? 뭐 세상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X축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약간 안 돼요. 이러면 언젠가는 내려와서 음부분이 생겨버리잖아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라 라고 이렇게 주면 그림이 일단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죠? 그럼 0보다 클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분모가 들어갔어요. 이제 X축과 닿아도 돼요. 여러분 가우스가 X축과 안 닿으면 허근이고요. 닿으면 중근이다. 그랬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그림의 아래로 볼록하려면 A가 뭐 해야 되고요? 양수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판별식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대요. 판별식 넣어볼까요 여러분? 요거 짝수니까 2탄도 한번 써볼게요. 2의 반절은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AC 그러면 끝이죠.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된대요. 3A가 1보다 크고 A는 3분의 1보다 큰데 A가 양수다 그랬으니까 요 범위에서 요게 답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2차 부등식이 존재하기도 해요.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데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교과서 과정에는 없지만 가끔 학교 시험에도요.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면 시험에 등장하는 서비스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근해분리라고 하는 건데요. 근해분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2차 방정식 근을 명함대로 막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두 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X축 근은 두 근이 있을 때 이 두 근을 다 1보다 크게 하고 싶다. 이 두 근을 다 1보다 작게 하고 싶다. 이 두 근을 1과 2 사이에 넣어보고 싶다. 두 근 사이에 뭐가 들어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0으로 두면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면 2차 함수고요. 0으로 두면 방정식이에요. 됐죠? 따라서 두 근이 다 1보다 하고 크게 하고 싶고 두 근을 다 1보다 작게 하고 싶고 두 근을 1과 2 사이에 가둬버리고 싶고 두 근 사이에 뭘 집어넣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근을 내 마음대로 조율하겠다는 얘기 그죠? 아 그래요. 로봇가 섬세하게 근을 내 길로 가게 하지 않으면 어떤 근을 1.0001과 1.002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로봇이 그 길로만 가거든요. 됐죠? 아주 섬세하게 가려면 정밀한 건 더 정확히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근의 분리다 그러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 두 근이 있으면 판별식보다 커야 되고요. 대충축 무지일장이 중요해. 대충축 1보다 커야 되고요. 이래서 함수값이 1보다 0보다 크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됐죠? 이 나머지 근의 분리는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반드시 한번 소술해 보세요.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으면 그 두 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식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식으로는 근의 공식은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루트를 없애려면 어떤 루트 값을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작다 이렇게 하려면 루트를 없애기 양변 제곱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무리식이 들어간 부등식은요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림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마지막 테마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고 잘 안되면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됐습니까? 감사합니다.